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방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마지막이니까 네, 같이 빠르게 팁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이고요. 저희도 이거 준비했을 때 이런 연수 많이 다녔는데 네, 사립 선생님들 되게 그럴싸하게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과연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공립입니다. 네. 네, 저희는 공립이어가지고 사립 선생님처럼 그렇게 연계가 많이 있는 학교도 아니고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도 이런 같은 상황일 수 있으니까 저도 그냥 단순하고 교사로서 수업하면서 준비한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방산고등학교고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에 있습니다. 저 30분 걸려서 여기 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2003년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주년인데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게 그 20년이 돼가지고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건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절실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여기 롯데타워 옆에 있고요. 그리고 학급 수는 30개, 그러니까 특수학급 3개 포함해서 30개이고요. 학생 수는 한 800여 명 되고, 그다음에 과학중점학교라 학년별로 2개씩 과학중점 학급이 있습니다. 공립입니다. 그리고 일반고입니다. 남녀공학이고요. 저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20에서 22년, 3년 동안 해서 21년에 교과교실제 도입하는 거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고서를 잘 썼는지 어쨌든 교육부 장관 표창 받았고 그 다음에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노하우를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셨는데 조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과정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는 학교랑 그 연합형 교육과정이랑 공캠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변 학교랑 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일반 교실에서 할 수 없는 수업도 있고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연합형 교육과정 철학 수업을 했었는데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다목적실 이런 데서 했는데 너무 분위기도 이상하고 별로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20년 전에 개교한 학교라 그 빔 프로젝터가 터져요. 그래서 갑자기 빵 터지면 애들이 거리고 한참을 수업을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막 이야기하는데 데스크탑이 엄청 낡아가지고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수업하려면 정말 뭔가 좀 있어야겠다 해서 21년에 교과교실제 도입을 신청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 학교는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빔 프로젝트가 한 20년쯤 되니까 너무 흐려가지고 안시가 너무 낮아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불을 끄면 애들이 자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칠판도 저렇게 분필 칠판을 여전히 쓰고 있었어가지고 2년 전만 해도 그래서 보다가 에이씨 안 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미안하다 얘들아 라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태였고요. 2년 전만 해도 그리고 모든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그 컴퓨터 장이 있고 그리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고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 할 시간이 정작 부족하고 그리고 산출물을 요즘은 막 쓰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이 밤새서 막 가서 PPT 만들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업 좀 하자라는 기묘함 필요해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고요. 21년에 신청을 해서 21년 3월에 예산 교부를 받았습니다. 7억 5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택도 없는 거 아시죠? 네, 교실만 하는데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을 여기저기 끌어서 특별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서 7월까지 아까 앞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TF팀 조성해서 교장님, 교감님, 교무연구, 교과부장님들 해서 의견을 수합했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의견까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니?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니?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8월 여름방학 때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네, 봐야 알 거니까요. 그래서 주변 학교 탐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들어서 학교 공간 조성안, 설계안, 조성안 관련, 기자재 관련해서 이걸 마련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저희는 22년 1월, 2월 동안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 때문에 이제 2월에 안 나오는 학사 일정을 계속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 의견 수렴, 학생 의견 수렴으로 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간상에 대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았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교과교실제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과목별로 교과가 하나씩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선택 과목이 엄청 많은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교과가 다 있으려면 저희는 정말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과교실제에 대한 공유, 개념의 공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건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점제형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출물도 만들 수 있고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지원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아야 하고 효율적인 동선이 필요하다라고 서로 공유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앞에서 했던 그 학교처럼 막 학교 동이 A, B, C, D 있고 그런 동이 아니거든요.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는 교실 배치의 동선의 효율성을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 사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수업을 잘하고 싶어서 한 거이기 때문에 휘황찬란하게 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오전에 수업하고 왔는데 어떻게 수업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런 수업을 하려면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학습 공간, 그래서 일반 교실 30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포인트를 많이 뒀고요. 그래서 균일한 환경에서, 교육 환경에서 애들이 같은 환경에서 수업하면 좋겠다. 특별실 가서 특별한 애들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교실 30개를 훌륭하게 바꾸려고 노력했고, 지원 공간은 예산 여기저기서 많이 따와서 했고, 공용 공간, 이동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그거랑 달라진 교실이에요. 아까 거기는 우중충충했었잖아요. 저희 작년에 22년 2월에 조성하고 작년 1년 쓰고 지금 2년차 쓰고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좀 신미안이 반영된 아주 하얀 것인데요. 아까는 되게 어두웠는데 빔 떼고 저희 빔 터지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자칠판을 할까 TV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투표도 엄청 많이 붙였고, 그 다음에 전자칠판 해주면 지원 예산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전자칠판 예산을 받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들이 특히나 반대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다른 학교 공간에 전자칠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자칠판만 있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데스크탑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모니터가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자칠판을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은 반대해가지고 스마트 TV면 어떠냐, 86인치가 제일 큰 거였고, 그래서 TV는 그나마 고장이 잘 안 나고 활용도가 높고 선명하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전자칠판보다는 낮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필기되는 노트북, 요거 갤럭시북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필기되는 노트북을 다 갈았거든요. 이거와 함께. 그래서 저희는 띄워놓고 미러링해서 탭에 쓰는 것처럼 그렇게 수업을 해서 TV는 어떤가 해서 스마트 TV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다 이러려면
노트북이 좀 필기되는 노트북 또는 탭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세트로 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세이브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난반사 칠판을 했어요. 그래서 자석이 부착이 가능해진다라고 해가지고 양옆에 이렇게 난반사 칠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얀색의 깨끗한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컴퓨터를 없애고 그냥 이동식 강연대로 해서 공간을 확보하여 이렇게 세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시계, GPS 전자시계 한 20만 원, 30만 원쯤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같은 시간을 세팅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저희 학교 교실의 30개 교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중충충해서 안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뒤에 창문 열어놓은 거 보시죠. 이제 슬라이드 안 내려와도 TV가 이 정도로 선명하게 잘 보여서 전등을 끌 필요가 없다. 애들이 안 잔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수업이 잘 된다. 이 정도 감동을 느꼈고요. 그리고 양쪽에 자석 부착이 가능한 게시 공간 철판으로 하나 더 붙였어요. 왜냐하면 난반사 칠판이 저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자석으로 붙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난반사 칠판을 생각하실 때 그 자석의 정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양옆에 철판은 어떠한 자석도 다 붙기 때문에 게시하는 공간에 저렇게 전체 면을 저렇게 했더니 학급에서 시간표 붙이기도 좋고 이건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거여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니까 모둠 활동 가능한 공간이 생겼고 양옆에 게시 영역 확보해서 학생들이 발표할 때 수업할 때 지금 용이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수학교과실입니다. 앞에 탭으로도 하고 양옆에 하긴 하는데 수학은 아무래도 필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까지 칠판을 추가 설치해서 아이들이 와서 여기에서 풀고 앞에서 선생님들이 소개하고 그러니까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교과마다 조금 플러스 알파 해서 좀 아이디어를 덧붙여 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자랑하는 교실인데요. 여기는 좀 지원 예산을 조금 더 해서 한 거였는데 여기는 교실 2개 공간이에요. 그래서 30명 넘고 그런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30개 정도 세팅을 하고 책상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저희가 여기 배나체라고 배움, 채움, 나눔이라는 공간을 조성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크롬북을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종이 없는 학습지 없는 수업을 지향하고 싶어서 크롬북을 30대 구비해놓고 넓은 공간에서 책상도 제가 제 계치에 따라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예요. 뒷면에서는 모둠으로 할 수 있는 세팅되어 있는 책상과 의자를 두었고 앞에는 저렇게 움직이는 책상을 둬서 모둠 활동도 가능하고 뒤에 와서 편안하게도 가능하고 이런 공간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저도 양옆이 다 난반사 칠판으로 둘러가지고 앞에선 제가 하고 옆에서는 친구들이 하고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핸드폰으로 하고 크롬북으로 해도 직접 쓰는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들이 나와서 자기가 직접 쓰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크롬북을 활용해서 팀별 미션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양옆에 돌려있는 난반사 칠판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써보고 발표하고 그래서 교실이나 특별실을 꾸밀 때 벽면을 그냥 게시용으로 두지 말고 칠판 용도로 쓰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래서 책상 대형을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세팅해서 두고 가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간 사이즈가 크니까 선생님들 회의 공간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그 부장기획 TF팀 회의도 이렇게 움직이는 의자 책걸상 가지고 앞에 있는 TV 활용해서 이렇게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학습공간 메이커실 AI실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정보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해 놓고 올해 정보 선생님이 와서 사용하시게 됐는데요.
여기는 빔 프로젝트 전면 전체 칠판을 뒀고, 또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책상 하나하나를 분리하지 않고 2인 1조 책상을 책걸상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노트북 30대 구비하여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었고요. 3D 프린트 작업실, 그 다음에 노트북 충전함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못 썼지만 올해는 쓸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콘센트를 가급적 많이 빼라. 저희는 이게 사용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했는데, AI실이나 메이커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트북 충전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에 충전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커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충전할 수 있는 전선,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정보 수업이 올해부터는 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정보 선생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IT 동아리 활동도 가능해져서 이렇게 프로그램 이용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해졌고요. 이건 설레몬실이라고 하는데 저희 전자칠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조성해 놓고 전자칠판을 사용해 봤어요. 네, 편하고 좋긴 한데 앞에 있는 데스크탑도 필요하고 모니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교실은 전자칠판으로 하지 않았던 거고요. 여기는 온라인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전자감응식 이동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대 많이 설치하셨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그 학원 선생님이나 인강 강사처럼 전자칠판 쓰면서 하고, 그다음에 원격 안에서, 그러니까 원격 수업으로 이걸 비추면 교실이나 학교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원격 수업을 좀 공간감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팀별 산출물 게시 공간도 확보해서 뒤에 설레몬실을 저희가 그러니까 구분했거든요. 폴딩으로. 그래서 폴딩을 열고 이렇게 소규모 강의실에서는 팀별 산출물을 게시하는 공간도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공간을 또 원격으로 저희가 컨설팅 받을 때도 썼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같이 있고 줌으로 이렇게 비춰서 저쪽 선생님들이 컨설팅 해주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보 도서실 같이 지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가 대세인 거 아시죠? 네, 아이들이 요즘은 칸막이 있는 데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북카페 같은 그 스벅 같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네, 그리고 신간도서 소객을 같은 이렇게 도서관이 편안한 환경이 되니까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수업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꿈담 학습 카페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스카 가잖아요. 스터디 카페. 그것처럼 이렇게 조성해 놓고 친구들이 여기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자유롭게 자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강연자랑 같이 강연을 듣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여기 공간이 좋으니까 모여서 수업량 유연화 프로그램 협의체 모임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시청각실도 저희가 지원 공간으로 정리를 했는데 원래는 되게 아니었는데 앞부분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은 걸 하진 못했지만 앞에 조명이랑 그 무대를 세팅을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원 공간으로 저희가 그 로비 같은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실 벽면도 자석 부착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명화와 함께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안내판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올해 2월에 등교 맞이할 때 친구들이 오면 이 명화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홈베이스 많이 만드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2학년 홈베이스의 모습이고요. 저희 탈의실을 세팅해야 돼서 간이 탈의실이랑 홈베이스 3마루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1학년 봄
눈길마루라는 홈베이스인데 여기에서 앞에 뭐 강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수업도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래마루라고 해서 3학년 아이들 아침에 와서 자습하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짜투리 공간, 저희는 좀 복도가 큰 편이어서 이렇게 짜투리 공간에 소파 같은 거 놓고 아이들이 앉아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층별로 요거 있어야 되지 않냐, 나는 어디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냐라고 해서 이렇게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페인트로 그 층을 분리할 수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각 공개 연계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이 여러 개 있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하나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3층을 과학종, 4층은 수학, 그 다음에 인문사회, 5층 미술음악, 이래서 존으로 한번 묶어봤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수업하면서 이걸 과연 교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엄청 하면서 이 공간을 조성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스마트한 교실 환경에서 아이들도 잘 보이고 자지 않고 뭐 그런 집중력이 높아졌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롬북이랑 노트북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있으니까 뭔가를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진로 선택이 많으니까 수행평가 100도 많잖아요. 그래서 산출물 만들 수 있는 교실이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다른 학교에서 오면 학교 맞아요? 라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들으면서 좋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 참 좋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스카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 조성할 땐 어려웠지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도입 및 활용교 담당자님께 전하는 팁이라고 하면, 난반사 칠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석 부착 정도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난반사 칠판을 하실 거면. 그리고 저희가 써보니까 좌석 부착력이 낮고 마커판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칠판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칠판으로 하실 것이냐, 스마트 TV로 하실 것이냐, 단초점 빔으로 하실 것이냐, 엄청 많다면서요. 그거 한번 하시면 좋으시겠다. 어떤 수업을 하고 싶으실지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게 가장 큰 거였는데요. 홈베이스 소파 좋아 보이잖아요. 편안하고. 애들이 누워요. 그리고 엄청 더럽게 사용해가지고 저희 그거 다 빼고 테이블로 다시 세팅한 겁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보기는 좋은데 아이들한테 공용 공간은 좀 앉아서 정렬화할 수 있는 그거 테이블과 의자로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커실 전선 꼭 확인하시고 여러 개 설치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실에 각각의 개성을 좀 줬거든요. 배나체라고 해서 배우고 나누고 채우고 뭐 고래마루 막 이런 것들, 이런 예쁜 이름들이 공간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까지 플러스하면 너무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유롭고 아름다운 공간이 주는 여유를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